우리나라 차10회지이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 화계면 일원에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 파업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후면 개학으로 많은 학생들까지 버스를 이용할 텐데 진주시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지역 상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협력업체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된 220V 인버터의 출력 전압이 규격에 크게 못 미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 화계면 일원에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불과하며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한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자락과 계곡에 상부댐과 하부댐, 지하터널, 변전소 등의 대형 구조물을 짓는 양수발전소의 사업비는 7,600억 원, 공사기간은 무려 12년입니다. 이곳이 87m, 25륙층 높이의 하부댐의 예정지입니다. 바로 아래가 마을입니다.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 대여섯 가구의 윗마을은 수몰됩니다. 전체가 물속으로 잠긴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앞이 깜깜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화계면은 우리나라 차10회지이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지리산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한다며 대책위까지 구성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유발하는 한수원과 주민 의사에 반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하동군수 모두를 비판한다. 한수원과 양수발전소 협의를 해온 하동군이 군노회에도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민대책위는 지적했습니다. 하동군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주민 설명회도 취소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들이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주민대책위는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하동군에 요구했고 하동군은 해외 출장 중인 군수가 돌아오면 공식 견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삼성교통 노조 파업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후면 개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텐데요. 진주시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전세 버스의 배차 시간은 제멋대로입니다. 장시간 운행 정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신다는 거죠. 택시 부르고 이장님한테 부탁하고. 승강장 무단 통과도 부지기수. 탈 때도 그냥 서 있으면 안 태워주냐 쌩 가시더라고요. 나와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어야 태워주시더라고요. 진주 가자동의 한 아파트엔 아예 전세버스가 경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오늘 내 기다리고 온 게 지금 한 30분 기다려도 대기 시간이 안 오네요. 참 자주 왔는데. 경상대 정문까지 한참을 걸어나가 버스를 이용해야 할 형편. 불편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항의에 진주시의 답변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항의 전화는 들어오고 그리고 그전에 공문도 우리가 보내고 답장도 지금 안 오거든요. 무엇보다 대체 운행 장기화에 따른 버스 기사의 피로 누적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교대 근무를 어기는 업체는 즉각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냥 아침에 놀아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들어간다고 계산하면은 10시 반부터 계산하고 시간 정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근무하고 며칠 일하고 쉬십니까? 보통 한 2, 3일 일하고. 시민들의 불편에 진주시는 무료 운행이니 이해해달라는 입장뿐입니다. 77만 원인가 나간다던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이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타고 다니도 못하는 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불과 열흘 후면 각급 학교가 개학합니다. 학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지만 파업 정국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진주시는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만 되풀이할 뿐
시민과 학생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삼성교통의 파업을 먼저 풀면 올해 표준 운송 원가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가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연간 3% 정도씩 인상해준다고 했는데 최저시급은 10% 이상 올라 결국 버스업체가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자 조규일 시장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로써 삼성교통 파업이 30일째를 맞았지만 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진주시는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통해 2,500만 원가량의 예산으로 항공사 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천공항은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 뒤 탑승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평일에 사천 김포공항 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 주말엔 사천 제주공항 간 4차례 운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반발해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어느 한쪽의 희생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 5,6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가 조합원 93.4% 중 92.1%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우선 사내광장에서 매각 반대 보고대회를 열고 노조 대의원 중심으로 투쟁에 나섭니다. 오는 27일엔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와 연대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입니다. 또 매각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꾸려지는 대로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전에 나섭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도노법 투쟁들을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매각 재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로 거제 경기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기를 찾던 상가들은 다시 눈에 띄게 고객들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권이 자꾸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자꾸만 무너지고. 거제 지역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그룹 내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매각되면 거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토크의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면은 대우조선에서 기존자 물량이 좀 줄지 않을까. 대우조선 노조는 이번 매각 방식이 재벌의 특혜라며 정부는 즉각 대우조선 해양과 노조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는 우리나라 조선업을 위한 선택으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일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시키려면 지금 당장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준비 기간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이를 두고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의 몰락을 우려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들을 2차, 3차, 4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30년 후에 226개 시군구 중에 90개 정도가 없어질 것 같다고.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금 당장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과 지역자치단체 의견조사, 이전 지원 방안 마련, 이전 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 현재 법이 이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만일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사실상 직무유기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면밀히 적용하면 공공기관 210개, 이들 기관이 투자 혹은 출자한 회사 279개 등 모두 489개가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이 지연될 경우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지역에 있는 혁신자원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국책연구소 등이 이제 이전을 해서 지역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역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요즘에는 차 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인버터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차량에서 인버터 출력 전압이 규격에 크게 못 미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허진우 씨는 지난 2017년 8월 기아 SUV 차량을 사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기요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인버터에 플러그를 꽂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버터의 전압을 측정해봤더니 220V에 크게 못 미치는 160V.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소개하는 책자에는 규격 전압이 220V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압이 낮아서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 제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차도 그렇다. 지난해 1월 같은 차량을 구입한 한 30대 남성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인버터가 설치돼 있지만 노트북 배터리 충전도 안 됩니다. 전열기구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트북은 사실 전열기구가 아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인버터를 교체해 줬는데도 여전히 전압이 낮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인버터가 장착된 다른 차량은 어떨지 출력 전압을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230V.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표준 오차 범위 13V 이내로 정상 수치입니다. 유독 문제가 된 기아 차종의 출력 전압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자체 장비로 측정할 경우 정상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서도 4년 전 출시된 모델의 경우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업체의 행태에 수천만 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오늘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2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서부 경남권 해역은 선박 충돌과 기름 유출 등 해양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창원과 통영에 있어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천해양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사천과 남해 하동해역에는 국가어항 4곳, 지방어항 22곳, 4,400여 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으며 유인도 14개, 무인도 14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경남도 내 50여 곳에서 달집 태우기를 비롯한 지신밟기와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민속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구지역 예방과 우천으로 일부 달집 태우기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가운데 창원 진동과 내서읍, 사천 팔포 수협, 산청 원지 둔치 등에서는 주민들이 대형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애군을 날려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8강팀이 가려졌습니다. 고성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진주고는 마산공고를 3대0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지만 거제고는 승부차이 끝에 의정부 관동 U18에 패했습니다. 진주고와 대구 대륜고 등 8강 진출팀은 모레 4강전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선거구에서 치르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해 오늘부터 21일까지 출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공모 지원자들을 상대로 오는 24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지지 부산 김해 공동대책협의회는 오늘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이 신공항 문제를 대두시켜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소음과 안전성이 문제라면 여론조사를 해야 하며 공항 재검토나 이전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해 신공항 반대 국민청원 운동본부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신공항 반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